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원교회 영화부 엄마, 아빠, 그리고 아기들 반가워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예원교회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영아들은 지금 뭐 중고등학생이 됐을 텐데 어떻게 컸나 상당히 궁금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컸는지 혹은 엄마들 마음에 또 주변에서 보기에 안타까운 상태로 컸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영아들이 또 십몇 년 뒤에는 또 중고등학생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커 있게 될런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하겠죠? 네, 바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바른 육아 방향 어떻게 잡아갈까?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적당하게 이제 좀 준비도 하고 그래서 방법들은 알아요. 육아 방법들을 알게 되는데 그 방법에 맞춰서 급급해서 키우다가 어느 순간은 내가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있는 걸까? 내가 하는 방법이 옳을까? 하는 그 고민에 빠지게 되죠. 방법은 좀 알게 되었는데 다는 아니지만 방향에 대해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특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이들의 청소년의 문제라든지, 뭐 요새 초등학교까지 내려와서 초등학생들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사람들의 됨됨이, 도덕성에 대한 문제,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아이는 어떻게 클까 겁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고민에 빠져요. 방법도 모르는데 다 모르고 있는데 방향까지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 할애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그 방법이 가는 방향이 잘못되면 종착역이 다르게 되죠. 네, 그래서 방향을 수시로 생각을 해야 되고 방향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육아 방향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그 기준과 질문을 또 방법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던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육아라는 말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들에게는 육아는 현실로 되고 있는데, 육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각각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육아를 생각하려면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람을 생각해야 육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이라는 단어,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서 육아를 설명한다면 육아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육아예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아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그 육아란 무엇이냐 생각하다 보면 육아의 대상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 사람이라는 것과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육아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육아예요. 그러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과정에 이제 육아가 필요한데 어떠한 그 육아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사람 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바로 돌봄과 성장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이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인데 한 친구에게 여러 친구들이 요구를 했어요. 우리들이 돈을 모아서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라. 했는데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나쁜 행동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그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양 부류로 나눠졌어요. 한 부류는 얘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그 돈으로 게임을 하려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나쁜 행동을 했다. 정말 아이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고 한 부류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그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로 나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돈을 갖기 위해서 나쁜 행동을 했다 그러면 나쁜 아이고, 그 다음에 너무 순진해서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된 그러한 경우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순진해서 이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아이는 자기가 돈을 얻기 위해서 나쁜 행동을 했다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너무 미숙하고 너무 순진해서 친구들이 원하는 걸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연령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연령에 맞지 않게 아이가 미숙하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내가 돈을 받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는 아이를 영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아기 때 아이를 돌보고 돌봄과 더불어서 연령에 맞게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돌봄과 성장을 통해서 이 양육, 두 가지가 다 양육에 해당이 되는데 돌봄과 성장을 통해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양육이고, 특히 영아기의 양육은 이 아이의 기초를 정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기초를 만들어서 이 아이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울음소리가 똑같아요. 호흡하는 대신에 호흡하는 걸로써의 울음을 울게 되는데 그 울음소리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3년 뒤가 되면은 아이마다 그 울음이 달라져요. 어떤 애들은 아주 시원하게 우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막 짜증을 내면서 우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애들은 막 분노를 하면서 우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간간히 분노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렇지만 그냥 개운하게 우는 울음이 가장 건강한 울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태어날 때는 똑같이 울었던 아이의 울음이 양육에 따라서 어떻게 돌봐주고 어떻게 성장시키는가에 따라서 3년만 지나도 그 아이의 성정이 달라지죠. 울음소리가 달라져요. 어떤 애는 맨날 분노가 너무 많아가지고 분노의 울음으로 정말 나날을 보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맨날 징징징징 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징징대면서 아이들이 하루를 보내는 친구. 또 어떤 친구는 울기는 우는데 정말 울어야 될 때 정말 시원하게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년만 지나도 이러한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정말 육아의 방향을 잘 정하지 않는다면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상상을 하기도 힘든, 또 상상하기도 싫은 지경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영아기 때 육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그 인생을 결정짓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육아를 통해서 아이가 사람 되게 하는데 이 돌봄과 성장이 중요한데, 이 돌봄이 두 가지가 있죠. 주는 돌봄이 있고 받는 돌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또 새롭게 개입이 되냐면요. 부모가 받은 돌봄이 아이에게 주는 육아, 돌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돌봄을 잘 받았으면 우리 아이에게 돌봄을 참 잘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엄마들이 저는 정말 이렇게 돌봄을 잘 못 받았어요. 사랑을 잘 못 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쓰는 말투는 지금처럼 제가 아이에게 하는 말투만도 못했어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말도 잘 안 했고 정말 거친 말을 했고 욕도 했고 맨날 이렇게 혼내기만 했고 부정적인 말만 저는 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예요. 한 10% 정도만 저희 엄마는 정말 지금 제가 아이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저한테 잘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내가 받은 그 돌봄이 그렇게 질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엄마들의 고민은 그거거든요. 내가 받은 돌봄은 그렇게 질이 좋지가 않은데 내가 줘야 하는 돌봄은 너무너무 수준 높은 거를 사회적으로 또 아이가
또 일반적으로 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엄마들이 고민에 빠지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돌봄이란 부분이 아이를 내가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주는 돌봄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돌봄, 그 돌봄이 이렇게 스며 있어서 그게 나가기 때문에 내가 받은 돌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보셨겠지만 내 아이를 돌볼 때 잘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돌봄이 중요한데 이 돌봄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돌봄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어떤 돌봄을 받았는가. 근데 이 부분이 나는 이제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의도치 않게 그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돌봄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 내가 엄마한테 혼났고 맞았고 비난받았고 맨날 통제받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주는 육아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의 아이들이 자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추적해서 가 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따뜻함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해요. 누가 엄마 정도면 너무 탓할 것이 없지. 나는 누구 엄마만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육아 방법의 문제는 뭐였냐면 따뜻하지가 않고 되게 너무 냉정하고 그리고 감정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전달이 안 되고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거든요. 내 아이는 괜찮아. 내 아이는 내가 알아. 이러면서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들 속에, 그 엄마들의 마음 속에는 아이에 대한 신뢰가 없더라고요. 제가, 과연? 아니,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본인들이 받은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자해하는 아이들의 양육의, 엄마들의 양육의 공통점들이 따뜻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전달되게 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아이를 믿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아기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말을 옳게 하느냐, 그르게 하느냐,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되게 요즘 육아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말은 좀 잘못하더라도 그 말 속에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으면 그 아이는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정말 잘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더라도 따뜻해야 돼요. 냉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애들을 밀어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기억 속에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 다음에 사실 엄마 말을 다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따뜻해야 되고 사랑이 전달돼야 되고 아이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문제 없이 큽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따뜻함을 줄 때 아이들도 따뜻해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발달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경험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학생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긴 애들을 살펴보고 중고등학생이 된 애들 중에 문제가 생긴 애들을 보고 초등학교 고학년 아직 이제 유아기에 이르기 이후의 아이들의 문제들을 봐서 역추적을 해보아서 나온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하면서 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두 가지인데요. 엄마의 수용력 부분. 아이가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쉬운 아이가 있고 어려운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easy child, difficult child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 아이가 좀 디피컬트 차일드예요. 어려운 아이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애가 까다로워하고, 우리 애가 밥을 안 먹어갖고, 우리 애가 너무너무 산만해갖고, 정신이 없어갖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탓하게 되고, 너는 정말 진짜, 속으로, 겉으로는 말 안 해드려도, 얘는 정말 내가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밥을 안 먹는 애는 제가 실제로 이제 얘기를 듣고 보는데 정말 이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막 쑤셔 넣어요. 나 정말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까지 감정이 올라가요. 그리고 잠 안 자는 애도 마찬가지고 막 산만하는 애, 뭐 아주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너는 그런 애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상태와 나의 감정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얘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얘는 아주 아주 심하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먹는 거야. 그리고 얘는 잠을 자는 거야. 얘는 너무너무 돌아다니는 거야. 뭐 등등등. 이렇게 얘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그래서 나는 정말 정말 힘들어. 그리고 나는 자주 화가 나. 그리고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정말 들어놓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아예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고 그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그 성정 자체가 막 이런 거기 때문에 넌 나쁜 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해주는 부분이 아이들을 넉넉하게 만들고 아이도 결국은 엄마 말을 수용하게 돼요. 엄마도 좋은 점만 있겠어요. 엄마도 나쁜 점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알아요. 아, 우리 엄마가 잔소리가 많고 우리 엄마 목소리가 너무 크고 우리 엄마가 정말 내 그 센스도 없고 그런 거를 우리 영아들도 알거든요. 근데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애를 봐주는 게 아니라 애도 엄마를 봐줘요. 아, 엄마 정말 둔해. 내가 이걸 원하는 건데 저걸 왜 이렇게 못 알아차릴까? 그러면서 말로 표현은 못해도 딱하다는 듯이 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너무너무 막 잔소리하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영아들은 말은 안 해요. 엄마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얼굴을 그렇게 무섭게 해요? 말은 안 하지만 아유 엄마도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서 영아들도 엄마를 수용하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정말 수용해요. 걔네들도 따지려면 따질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우리 아이의 상태를 수용해야 돼요. 3년만 잘 수용해주면 그 다음엔 그 성정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수용을 해주시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엄마 아빠가 용감해야 돼요. 육아에 대해서 너무너무 겁을 먹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부들부들 떨게 되면 맨날 뭐 하고 계신 줄 알아요? 검색하고 계세요. 이게 내가 맞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애는 도대체 뭐 어떤 애냐? 이러면서 맨날 애를 보는 게 아니라 PC 화면,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엄마가 어떻게 아빠가 용감해야 되냐면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하는 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수용하고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있어. 이렇게 용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용기만 갖고 있으면 정말 그렇게 키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용감하지 않고 용기가 없어서 내 잘못하면 어떡하지? 나 또 잘못했어. 큰일 났어. 얘 망친 거 아니야? 아, 내가 또 오늘도 신경질을 냈고 화를 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없고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고 그러면서 육아에 대해서 불안해지게 돼요. 그러면 그 불안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불안이 전달되면은 아이가 엄마를 또 괴롭혀요. 그러면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수십 년을 엄마들을 만나고 아이를 보고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커서 나타난 증상이 어디서 기인이 되는지를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아까 이야기 들은 따뜻함 그리고 사랑, 신뢰 이걸 하나를 저는 묶어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애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너무 달라요. 근데 내 아이 상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주 심하게 아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엄마도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 막 심하게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용해 주는 부분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육아를 할 때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용감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건 자신감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데 용기를 갖는 거예요. 자신감은 내가 진짜 잘할 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잘 못해요. 그런데 잘할 거라고 용기를 갖고 용감해지게 되면은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엄마는 용기를 갖고 용감해져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주는 양육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돌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숙의 부분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가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돈을 얻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뭘 모르고 그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순진하다고 그래서 모든 거가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연령에 맞게 커야 돼요. 그래서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연령에 맞게 커야지 사람다워질 수가 있어요. 연령에 맞는 성장을 안 하게 되면은 사람다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영화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애착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애착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영아기 동안 아이가 성장하는 부분을 제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3단계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그 아이는 믿을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 이 지구에 발을 딛게 되거든요. 근데 그 믿을 구석이 엄마인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신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더불어서 아까 주는 양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따뜻함과 애정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애착이거든요. 그래서 신뢰와 애정, 따뜻함, 사랑 이 부분이 결합돼서 애착을 형성하는 거죠. 엄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과 애정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자리를 잡아요. 안정기지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인데 내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마음껏 이 세상을 탐험해도 될 것 같아. 탐색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안정감을 갖고 세상에 대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안정애착을 형성을 안 해주게 되면은 자꾸만 세상 갈 때 불안해서 나 세상 못 믿겠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근데 그렇다고 엄마한테 안정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익숙하니까 엄마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탐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랑 신뢰를 건강하게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호가 걷기 시작하는 거죠. 걷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더 먼 세상에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갔는데 엄마가 애착까지는 잘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조바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통제를 하는 거야. 하지 마, 위험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얘가 헷갈려요. 어? 나는 엄마를 통해서 뭔가 다 믿게 됐는데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못 믿을 곳인가? 세상에 나가면 안 되나? 그러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이들이 짜증으로 표현하거나 화로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얘는 왜 이렇게 화를 내? 짜증을 내? 그러는데 실은 심오한 뜻이 있어요. 엄마가 세상에 대해서 믿으라고 그래서 믿고 나아가는데 왜 자꾸만 막으시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나가지 말아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중요한 이제 그 애착, 그게 이제 신뢰감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 단계 아이 발달에서 중요한 거는 자율성이에요. 이 시기에는 많이 나가봤자요. 많이 나가봤자 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율성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환경은 위험하지 않게 하고 또 비싼 거 깨지지 않게 다른 곳으로 옮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처음에 신뢰감을 잘 형성한 다음에 자율성을 한껏 느끼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나중에 20대가 돼서 건강한 스타트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통제를 하게 되면은 겁이 나서 못해. 불안하고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자유롭게 세상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있으니까 믿고 갔다 와. 네가 거기 갔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한테 오면 내가 그 부분을 잘 알아서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는 세상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어떤 거냐면요.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고 세상을 나갔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다 했는데 엄마가 문제가 생기면 다 도와줘요. 그래서 엄마도 믿을 만하고 세상도 믿을 만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뭐를 믿어야 될까요?
아시겠어요? 네,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 아이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을 수 있어. 나는 나를 이렇게 검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긍정적인 자아상이죠. 우리가 엄마가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우리 진아 참 예쁘다 이렇게 했는데 안 예뻐 나 미워 그러면 엄마가 그러죠. 너는 왜 예쁘다는데 왜 자꾸만 안 예쁘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속상하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잘 못 거쳤기 때문에요.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자율성 이거가 충분히 잘 돼야지 나를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가 자기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래야지 나를 믿어야 타인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도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두 가지가 됐을 때 정말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됐을 때 자기 신뢰감이 있는 친구를 보면 저 녀석 되게 괜찮은데 저 아이 정말 괜찮은 아이인 것 같은데 그래 눈에 들어와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맨날 쭈삣쭈삣하고 못한다고 그러고 왜 안 해주냐고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때리면서 탓하고 이렇게 되면 막 답답하고 화가 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영아기 때 그 근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탄탄하게 하면 일단 그 다음 단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 것들은 많지만 방향은 건강하게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 이 신뢰나 자율성이라는 것도 성장되는 거지 저절로 얻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믿음이란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믿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믿음도 성장하면서 그 질이 달라지고 대상이 또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된다는 것 속에서 중요한 요인이 신뢰, 자율성. 근데 신뢰가 부모님 자신에 대한 거, 세상에 대한 거가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 원론적인 부분을 잘 전달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몇십 년을 육아 상담도 하고 아이 상담도 하고 성인 상담 다 하게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근간이 흔들리면 나중에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되게 커 보이는 아이였는데 추적해 보니까 환경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일시적으로 생겼지만 영아기 때 이 부분이 탄탄했던 애들은요 금방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할 뿐만 아니라 통찰력이 생겨요. 그 좋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 근데 나 경험을 하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부모님의 양육이 나를 회복하게 했구나 하면서 아이가 부쩍 크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큰 것 같지가 않은데 이 기반이 너무너무 약한 애들은 정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요.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가서 이 아이를 다시 키우고 싶은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다시 키우고 싶을 정도로 답답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미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있는 엄마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양육에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도대체 올바른 육아 방향인지 아닌지 일일이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답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면요. 엄마가 자기에게 질문을 하면 돼요.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우리 아이를 사람 되게 하는 것일까? 그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막 소리 막 질러요. 그럼 이 아이가 내가 이 소리를 질렀을 때 사람이 될까? 사람다운 사람이 될까? 했을 때 아니겠죠. 물론 소리는 지를 수 있지만 인격을 모독하거나 너무 독이 올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건 안 되거든요. 화가 나서 적당히 지르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그건 질러야 돼요. 너무 참으면 큰 소리, 나쁜 소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옳은 육아를 하고 있느냐, 올바르지 않은 육아를 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려면 그냥 질문 하나만 던지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 말, 생각이 우리 아이를 사람 되게 하느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에요 하면은 그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이 어우 얘를 정말 사람 삭게 크게 할 것 같아. 그러면 그 행동을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아이에게 주는 게 올바른 양육이 되겠죠. 육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마무리를 지어드린다면요. 육아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육아는 끝까지 할 만큼을 해야 되는 게 육아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아는 완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 길이 길고 아주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웬만큼 훈련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부터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훈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완주해서 와 내가 끝냈어 잘 끝냈어 하는 그 환희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롱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잘 해냈는데 그렇게 길게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근데 결국 내가 잘 해냈구나 드디어 해냈구나 하는 그 희열을 여러분들이 맛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는 사실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 독립을 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근데 또 그 다음에 양육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양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면 큰 대로 양육이 또 부모로서 있는데 어떤 중간 점검한 상태에서는 아, 우리 아이들이 잘 컸구나. 정말 그 좋은 성정을 갖게 되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저는 또 제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기쁨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더운데 아이하고 이 강의를 듣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의지를 갖고 또 좋은 목표와 방향을 갖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을 정말 정말 응원하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용감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한 엄마 아빠 되셔서 아이들을 멋지게 건강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